안녕하세요. 2019-1894 신동입니다. 통일치 10회주차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매물법에는 가압성인용 매물법, 그리고 유입성인용 매물법, 그리고 주입성인용 매물법이 있는데 오늘은 가압성인용 매물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교수님 왼손에 들고 계시는 것은 함이라고 하고 플라스크라고도 합니다. 함은 나비치를 매몰해서 음영을 만들어준 후에 레진을 전입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함의 구성은 상함과 하함, 그리고 디스크, 그리고 리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디스크의 역할은 모델과 함이 잘 분리가 될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뚜껑, 리드는 이제 매몰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마지막에 덮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또 함은 상항용 함과 하항용 함으로 분류가 됩니다. 상항용 함은 후반 부위와 전반 부위의 높이가 같고, 또 하항용 함은 후반 부위가 좀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모델을 가져와 봤는데, 이 모델 뒷부분에 이 후반 부위에 보면 이 구은용기라는 것이 있으므로 이 높이를 맞춰주고자 하항용 함의 후반 부위는 좀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높이 차이로만으로도 구분이 가능하지만 뚜껑에 또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또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매몰을 하기 전에 매몰을 할 때 두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는데, 먼저 함의 측면과 또 모델의 측면의 이 간격이 적당한지, 그리고 절단용과 함의 높이의 간격이 또 적절한지 또 살펴봐야 됩니다. 다음 이제 매몰을 하기 전인데, 매몰하기 전에 플라스크에다가 바셀린을 도포를 해줍니다. 이 바셀린을 도포하는 이유는 나중에 다 모든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이 모델과 함이 좀 더 쉽게 분리가 가능하게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만약에 이 바셀린을 너무 두껍게 바르게 된다면 작업 도중에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얇게 도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바셀린 도포하기 전에 쇼킹이라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교수님께서 모델을 물에 담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을 물에 담그는 것을 쇼킹이라고 하고, 이 쇼킹을 하는 이유는 이 모델이 작업을 거치면서 건조해지기 때문에 이제 매몰하는 과정에서 섞여 있는 수분을 모델이 또 빼앗는 탈해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탈해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면 모델에 또 변형이 또 생기고 인공치아 배열에 또 변형이 생기므로 이런 탈해 현상을 방지하고자 이 모델을 물에 잠시 동안 담궈줍니다. 너무 오래 담그게 되면 표면이 또 거칠어지고 약해집니다. 좀 더 적당히가 좋겠습니다. 저렇게 바셀린을 발라주고 나서 이제 매몰 준비가 끝납니다. 동영상을 좀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실제 하는 매몰하는 동영상이고요. 저렇게 함에다가 바셀린을 도포를 해줍니다. 손으로 해도 되고 붓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얇게 도포를 하고 나서 높이와 측면의 간격을 맞춰줍니다. 측면의 간격은 함의 측면과 이 모델의 측면의 간격은 3mm가 되게끔 유지를 시켜줍니다. 만약에 최소 3mm가 되지 않는다면 모형의 측면 부위를 트리머를 이용해서 깎아줍니다. 석고를 이제 부어주는 이제 장면이고요. 그 위에다가 모델을 올려놓고 살짝 쿵 눌러주는 장면입니다. 그 뒤에 석고가 저렇게 흘러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흘러내린 석고 부위를 좀 더 스파츌라를 이용해서
다듬어 줍니다. 이때 이 모형의 렛지 부위와 함의 그 끝부분, 윗부분이 일치가 되도록, 평형이 되도록 살짝 눌러줍니다. 스파츌라로 석고를 걷어내주는 장면이고요. 이때 걷어주지 않으면 상함과 하함이 잘 분리되지 않고요. 어느 정도 최종 경화가 되기 전에 옆면에 남은 플라스틱 석고를 잘 정리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최종 경화가 되면 석고를 또 물로 잘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으므로 최종 경화가 되기 전에 물로 살짝 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살짝 다듬어 줍니다. 영상을 좀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1차 매몰 과정들이 끝나고 나면 1차 매몰 과정이 끝나고 이제 석고가 어느 정도 굳게 되면 석고 분리제를 석고 위에다가 잘 도포를 해줍니다. 그리고 모델에도 좀 도포를 해줍니다. 이때 바셀린도 발라도 되는데 바셀린 바를 때는 얇게 발라줍니다. 두껍게 발라주면 나중에 이제 그 공간이 생기므로 얇게 발라줍니다. 석고 분리제를 도포를 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수분이 좀 날아갈 어느 정도 좀 건조해질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상함을 조립을 하고요. 이때 이 상함의 높이와 또 모델의 그 절단면 부위에 이 간격이 6mm 이상이 되도록 해줍니다. 6mm가 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석고를 붓고 나서 경석고를 넣었을 때 쉽게 깨질 우려가 있으므로 어느 정도 높이를 고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최소 간격을 6mm로 해줍니다. 또 너무 짧게 되면 밑면 이 기저면을 좀 트리머를 이용해서 트리밍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석고를 잘 쉐이킹 해줍니다. 빠르게 미싱을 해주고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빠르게 미싱을 해줍니다. 그 뒤에 석고를 인공치아에 이제 발라줍니다. 석고를 발라주고 나면 손으로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잘 다듬어 줍니다. 이제 나중에 이 빈 공간이 생기되면 또 언더컷이 또 발생하므로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석고를 잘 발라줍니다. 그 뒤에 상함을 조립을 한 뒤에
약간 묽게 믹싱한 이 석고를 부어줍니다. 이때 석고를 부어줄 때는 교환면 높이까지 덮어줍니다. 그 뒤에 이렇게 바닥에 내리쳐서 밑에 있는 빈 공간까지 이 석고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잘 평평하게 해줍니다. 그 뒤에 교환면이 보일 수 있도록 스파츌라로 이렇게 옆으로 잘 밀어주고요. 지금 방금 보시다시피 교환면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으로 교환면이 보일 수 있게 잘 펼쳐줍니다. 이때 이 교환면이 보이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높이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 경석고가 들어갈 자리를 어느 정도 만들어줍니다. 너무 얇게 형성이 되면 경석고를 부어도 경석고를 부은 이후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경석고가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장면을 좀 넘겨보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교환면이 보이게끔 손으로 잘 정리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자리가 경석고가 들어갈 공간이 됩니다. 삼 차 메모를 하기 전에 석고 분리제를 또 도포를 해줘야 됩니다. 2차 메모를 끝난 후 석고가 어느 정도 굳고 나면 이렇게 석고 분리제를 도포를 해줍니다. 이 역할 역시 또한 상함과 함의 분리가 잘 되고 경석고와 석고가 분리가 잘 될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석고 분리제를 도포를 해줍니다. 장면을 좀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3차는 경석고를 써야 되는데 이 경석고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압력을 가해줬을 때 이 석고는 경석고에 비해 좀 약합니다. 그래서 경석고는 좀 더 단단한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인공치아 배열의 변형이 좀 더 덜 생기므로 경석고를 이용해서 3차 메모를 해줍니다. 이 경석고가 이제 인공치아의 배열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미싱을 하고 나서 경석고를 부을 때 좀 오버되게 부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뚜껑을 이렇게 덮고 눌렀을 때 그 리드 뚜껑 위에 있는 그 두 구멍 사이로 경석고가 흘러내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다듬어 주고요. 이 경석고를 흘러내리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써 빈 공간이 없게끔 잘 들어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오버해서 놓고 그 리드를 잘 덮어줍니다.
이제 3차 매몰까지 완성된 지금 장면이고요. 3차 매몰이 끝나면 클램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클램프를 이용해서 압력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석고, 경석고 둘 다 또한 팽륜 현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팽창이 일어나서 인공치아 배열에 또 병형이 또 일어나고 또 모델에 또 병형이 또 생기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방지하고자 이렇게 클램프를 이용해서 꽉 잠가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좀 더 완성도 높은 최종 위치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3차 매몰 과정들이 끝나고 나면 레진 온성기에 담궈서 이 왁스를 분리를 해줍니다. 여기까지가 매몰 과정에 대한 이런 동영상이었습니다. 매몰법의 총 정리를 하자면 처음 이 함은 나비치를 매몰하고 나서 음영을 만들어준 뒤에 레진을 전시시키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함은 상함, 그리고 디스크, 리드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상항용과 하항용으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상항용 함은 높이가 일정하지만 하항용 함은 후방 부위가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할 때는 두 가지 주의 사항이 있었는데, 하나는 측면 부위, 함의 측면 부위와 모델의 측면 부위의 간격이 3mm, 최소 3mm가 되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상함의 높이와 이 교환면의 절단면 간격이 6mm가 최소 6mm가 되어야 된다는 점, 만약에 이 점들을 넘었을 때는 트리머를 이용해서 트리밍을 해야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하기 전에는 바셀린을 함에다가 잘 도포를 해줘야 되고, 얇게 도포를 해줘야 되고, 너무 두껍게 바르면 작업 시 이제 분리가 일어난다. 그리고 탈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쇼킹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 이런 점들을 또 동영상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할 때 1차 메모리 끝난 후에 석고를 잘 정리해주고 분리제를 도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굳고 난 다음에 2차 메모를 하고 상함을 이제 조립을 시킨 다음에 석고를 붓고, 그 뒤에는 이제 교환면이 보이도록 잘 정리를 해주고, 이 자리가 이제 경석고가 들어갈 자리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뒤에는 경석고를 부어서 경석고를 붓는데 약간 오버하게 부어야 된다. 그리고 뚜껑을 닫았을 때는 경석고가 이 뚜껑의 위에 있는 구멍 사이로 삐져나와야 된다. 이 점을 통해서 빈 공간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는 점을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 3단계까지의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는 클램프를 이용해서 압력을 줘야 되고, 이 압력을 주지 않은 시 석고와 경석고의 팽륜 현상 때문에 인공치아 배열의 병형과 모델의 병형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들을 또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총 정리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하면서 약간의 버벅거림도 있었지만, 다음 이제 실습을 할 때는 어려운 과정들이 없도록 완벽하게 숙지를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